북한의 자칭 수소폭탄 실험이 미국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오바마의 안이한 대북 정책, 속칭 전략적 인내라고 부르는 그냥 방치하는 정책이 결국 북한의 핵개발 기술이 진전되도록 놔둬버렸다. 이런 비판들이 미국에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대선 후보 전쟁에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월 초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어서 11월 중순쯤에 모든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확정되어서 이 내년 1월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 레이스에 가장 중요한 핫 이슈로 김정은은 북한의 핵 문제를 밥상 위에 올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김정은의 이번에 자칭 수소폭탄 실험, 4차 핵실험은 이제 시작이고요. 이것을 핵 위협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협박들을 순차적으로 미국의 대선 진행에 따라서 더 해나갈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오바마와 8년 동안 이 핵을 가지고 실험을 해왔지만 오바마는 답이 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오바마가 노답이다. 그렇다면 답을 갖고 오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게. 이런 어떤 마음을 굳혔다고 봅니다. 자, 북한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안에도 머리를 쓰고 전략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지금 이 시점에서 했을까?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요. 캐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왕이 외교 부장과 통화를 해서 그 속에서 중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 접근법이 있었고 우리는 중국에 그런 기회를 주고자 지금까지 그런 중국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해 왔는데 그러나 오늘 통화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방식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너가 북한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존중해서 너네들이 다루기를 원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네들은 북한을 제대로 못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방식대로 북한을 달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양국의 국무장관, 외교부장, 중국의 외교부장은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이죠. 이런 사람들끼리 통화를 하면서 미국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불쾌감을 중국 쪽에 표현한 겁니다. 너네는 못 믿겠다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캐리는 왕부장과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다양한 선택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평소처럼 대응할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서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하는 데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제 미국은 100%입니다. 중국 보고 북한 국경을 통제하고 그리고 북한에 오일이나 식량을 주는 부분을 통제하고 그리고 중국 은행을 통해서 북한과의 돈거래를 통제해라고 요구할 겁니다. 중국은 이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면 아마 거부를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거기서 중국의 북한 정책의 속셈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캐리 장관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영내 안보, 즉 동북아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줄 뿐이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북한이 도발을 한 것은 우리가 도발했다고 뭐 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너네들을 더 세게 쪼우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리 장관은 미국이 그동안 중동 문제에 집중하느라 이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거는 지금까지 다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코너에 몰린 것은 분명하고 코너에 몰렸다라는 부분을 해결할 때는 오바마의 특성상 군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제재로 해결할 거고 그거는 이제 북한의 돈 문제를 쪼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협력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북한 사태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 트럼프는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중국의 책임하고 하나는 한국 사람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한국에 관한 문제로 보면요.
이건 북한의 핵 사태 이후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한국은 머니머신, 즉 돈 버는 기계인데 미군 주둔의 대가로 분담금을 쥐꼬리만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머니머신이라고 했다고 우리가 불쾌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내야 될 돈은 안 내고 한마디로 자기들 안보를 우리한테 떠넘기듯이 저렇게 하는 거, 또 필요하면 잡았다가 또 정권 바뀌면 가락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 미국의 메인스트림, 대중들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CNN TV에 출연해서 북한의 수소탄 핵 실험 성공 주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다가 또 오른쪽으로 샜는데 그 샌 게 뭔가 하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서 제기를 한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만큼 아주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미국의 국민들, 백인 주류들의 다수는 한국과의 동맹 문제가 과거처럼 서로 간의 국가 간의 의리, 신의 이런 어떤 문제를 벗어나서 왜 우리가 지금 국방비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돈 중에 상당한 부분이 한국에 써야 되느냐.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을 은인처럼 생각하면서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미국이 있어야 한국이 산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의 절반쯤은 반미 양키 고음에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을 해도 사재기도 안 하고 겁도 안 먹고 정권 시장은 막 평온합니다. 중국 정시가 흔들리니까 그게 문제지. 그 미국 사람 시각에서 봤을 때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멀리까지 28,000명이나 되는 미군을 보내고 수십 조의 미군 무기를 갖다 놓고 맨날 지켜주는데 한 9천억 내면서 돈 많이 낸다고 투덜거리고 왜 우리가 그러냐. 우리 국민들 세금 그런 데 쓰지 말자라고 하는 미국의 다수의 시각을 반영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트럼프는 정확하게 지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칠 건가를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이야기했다고 한국 언론은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한국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성기 트는 거 말고. 그러면 미국에 의존해서 또 무기 보내달라 해서 지금 B2, B-52, 뭐 미국의 핵 항모, 핵 잠함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왔다 갔다 그냥 옵니까? 기름도 들 거고요. 무기 달아서 또 올 거고 사람도 붙여서 올 건데. 그 우리가 니네 봉이냐? 너네들은 신경도 안 쓰고 북한에 겁도 안 먹는데 뭔 일만 생기면 왜 우리 보고 자꾸 떠넘기느냐? 이런 미국의 다수의 시각을 수소폭탄 핵실험 하에서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수소탄 실험 성공 주장에는 지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한의 핵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 중국이 개입해야 된다. 자,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북한 문제요? 우리 일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뭐 미국한테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일 아니다는 겁니다. 너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을 써서 전쟁을 해? 그러지 못할 거다 보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 때문에 개발한다고 생각하니까 트럼프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180도 다른 겁니다. 진짜 북한의 핵이 미국을 겨냥한다고 생각하면 트럼프가 이런 말을 절대로 안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만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름하고 석유 주고 돈줄 다 있고 무역 다 해주고 있다고요. 제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캐리처럼 빙글빙글 돌리면 이 트럼프 이야기를 들으면 맹쾌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통제권을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만큼 개입해야 된다. 중국이 문제를 풀어야 하면 우리는 중국이 그 문제를 풀도록 압력을 가해야 된다. 정말 이렇게 맹쾌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만약 중국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강경해져야 된다. 자, 중국이 북한을 찧어서 항복을 하게 안 만들면 우리는 중국하고의 무역 문제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지금처럼 중국이 미국에 값싼 물건을 마음대로 팔도록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중국 경제 붕괴되겠죠. 그는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 거래를 끊으면 중국은 약 2분 만에 무너질 거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큰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를 뿐이다. 미국의 대선 후보가 이런 과감한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는요, 정치인들처럼 빙빙 둘러가지고 캐리처럼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매우 간결하게 해법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